어느덧 12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정치권 결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냉철한 진단과 해법을 내려주실 분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2025년에 많은 일이 있었죠. 전 네. 대통령 탄핵도 있고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 자, 2025년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어로 딱 정리해 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거의 2025년은 사실은 작년에 계엄 사태로 인한 소위 국민들의 서로 그 분분한 의견을 어떻게 잘 규합을 해서 예. 하나의 저희 안정된 정치 풍토를 만드느냐가 아마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요. 그 과제에 숙제를 잘 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지금 뭐 정치권에 굉장히 혼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아마 이재명 정부의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위원장님. 올 한해 정치권의 주요 인물들 저희가 평가를 해볼 건데 먼저 탄핵당하고 이번 우리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면 이 보수 정치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찰에서 자기 전 소위 생애를 보내다가 예. 갑작스럽게 지금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검사 시절에 했던 그와 같은 소위 습관이 대통령으로서도 똑같이 작용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한번 뭘 명령을 하면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는 것이 뭐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진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리더십이라는 건 전혀 갖추지 못했고 예. 저 검찰에서 사실은 뭐 검찰총장이 명령을 하면 그냥 하급에서 일사천리로 되는 예.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잘 안 되니까 비상계엄까지 선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보면 뭐 계엄 1년 맞아서 옥중백시지에 뭐 계엄은 역시 헌법 수호였다. 똑같이 이제 계속해요. 아까 그거는 뭐 네. 본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얘기고 예. 과연 오늘과 같은 한국의 소위 민주적인 정치 풍토화에서 예. 그와 같은 말이 맥힌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는 거라고 봐요. 아니 위원장님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 참 애증의 존재일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은 사실은 검찰총장 때 당시 이제 위원장님이 야 이 별의 순간이 왔다. 그거 하나로 그거를 내가 지금 예. 좀 그래서 내가 일반 국민에게 예. 그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사죄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마땅한 대통령 후보감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어쩌다가 당시에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상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갖고 했기 때문에 예. 뭐 보수에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아마 데려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막 윤석열 예. 검찰총장이 별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별의 순간을 맞이했으면은 그 별의 순간을 맞이한 대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으로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의 순간을 잡았다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지금은 없게 되어 버렸어요. 예. 아니 그 저 선대위에도 우여곡절 끝에 합류하시고 또 중간에 또 이제 사실은 팽당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나가라고 아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 내가 팽당하고 안 당하느냐 그건 둘째치고 예. 사실은 내가 사실 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가서요. 예. 참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도 졸라댔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같이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예.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선대위를 개편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못마땅해 가지고서 본인 스스로가 선대위를 해체를 해버렸는데 예.
그러고 나서 하는 행위를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미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과연 저 사람이 제대로 대통령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를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가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상처를 갖다가 다시 예. 한번 받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저 다음 타자는 현 이재명 대통령인데 지금 정부 출범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위원장님 딱 6개월 보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잘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거 좀 뽑아주시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내가 뭐 이런 부분은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안 해도 예. 매주마다 나타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고 같으면은 대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대개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가 업무회의 이제 국무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지방 돌아다니면서 업무 보고 이걸 이제 생중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글쎄 그건 뭐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잘한다고 자신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겠죠, 당연히.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겠죠. 예.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수도 좀 가끔가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이 본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계속 하겠죠,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하겠죠. 예. 아니 그저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건 일단 여론조사 지지율 그게 이제 국민의 평가니까 그걸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이거 9일에서 11일 한국갤럽이 전화 인터뷰로 조사한 결과고 뭐 자세한 거는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전주 대비해서 6%포인트 떨어졌더라고요. 예, 예. 뭐 그래도 물론 숫자는 굉장히 높은 수치죠. 56%니까. 이거 6%포인트 떨어진 거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 그동안에는 별로 이렇게 크게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별 하자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특검에서 통일교와 관련을 해가지고서 이거는 마치 국민의힘만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윤영호라는 사람이 특검에서 이 말을 해가지고서 결국 가서 민주당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이 여론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위원장님 정치권 오래 계셨으니까 딱 보시면 느낌이 이 통일교 있잖아요. 이거 좀 커질 거라고 보세요? 게이트로? 한행이가 여야 막론하고? 통일교라는 그 교가 예. 막 스스로가 또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부와의 관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과거에도 했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종교단체와 정치권이 갈등 구조에 간다는 거는 별로 이렇게 정치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빨리 수사를 마치고서 이거 문제를 종결을 지어야지 이게 오래 끌면은 내가 결국에 정치적으로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야다 막론하고 별로 오래 가면 좋지 않을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 야당 대표하고 여당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청래 대표 있잖아요. 민주당 여당 대표. 어떻습니까?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 임기 초반에 좀 잘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너 도저히 불안해서 못 보겠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내가 보기엔 무슨 말 들어서 명청 갈등 이런 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지. 예. 당 대표 중심으로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여당은 그렇죠. 그렇겠죠. 그럼 명청 갈등이나 말 자체가 성립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명청 갈등 얘기를 하냐. 종국에 가가지고서 대통령의 소위 국정 운영에 여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법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조금 좀 속도 아니, 조절을 주문하면 그러니까 당은 출근하고 이런 모습들이 당이 예. 너무나 과도한 욕심을 갖다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사법부와 관련한 소위 뭐 법을 제정한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게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저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질서를 갖다가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거서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나 상식을 존중한다고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가서 그런 과대한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을 예. 하고서 좀 자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앞서는 좀 욕심이 과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 거기에 당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반에는 죄송합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갈등 그때 파국이었잖아요. 체리또복 나오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예. 이미 선거 때서부터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서 예. 그때부터도 윤석열 당시의 후보는 소위 이준석 대표를 좀 맞아요. 몰아냈으면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대통령 선거는 이제 치르게 된 거예요. 예. 그게 날 보고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이준석이를 더 이상 못 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선거 때요? 네. 그래서 내가 본인 보고도 뭐라냐면 당신은 아무리 이준석이가 싫어도 예. 이준석이를 지금 이 순간에 몰아내면 당신 절대 대통령 안 된단 말이야. 아하. 예. 그랬더니 나보고 왜 이준석이를 감사하냐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이 선거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준석이한테 가가지고서 뭐 피가 물보다 진하다 하는 식으로 껴안고서 예. 선거를 마쳤는데 선거 마치자마자 결국 가서는 종래에 생각했던 대로 예. 이준석이를 갖다 몰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예. 뭐 계엄한 거를 갖다가 정당화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예. 뭐 윤어게인 세력하고 같이 동조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시대의 흐름을 제일 인식을 못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아니 보면 초선 의원들 내에 모임이 있다고 하고요. 재선 의원들도 지금 그렇고 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렸던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에게 노선 변경을 주문하고 있거든요. 비상계엄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고 윤어게인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예. 내년도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저항이 더 세질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서 과연 내년도 지자체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윤한홍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같은 사람이 중진 의원으로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 공격을 가하는 거는 예. 자기네들도 민심을 잘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 이러다가는 지난 2018년 지자체 예. 선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당내 반발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나는 봐요. 연말 연초까지 바뀔 수 있다고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내가 보기에는 다른 많은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동혁 지금 대표의 경우에는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장동혁을 지지 세력이라는 게 뭐냐? 예. 계엄 찬성하고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서 대표가 되지 않았어요. 예. 거기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동기나 목적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고
당에서 의원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변화를 요구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금년 연말 지나고 내년 연초 2월 이제 저희 지자체 선거가 점점 가까울수록 예. 당내 저항이 더 세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때 가서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어떻게 결심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러면은 지도부 붕괴되고 비대위 갈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은 하도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뭐 비대위를 한다고 해서 별로 또 뾰족한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래도 비대위가 예를 들어서 예. 장동혁 대표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난리를 쳐서 지도부가 무너져요? 아니, 비대위 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장님 비대위원장 하시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가 거의 육박한 그런 과정 속에서 예. 당의 변화가 와봐야 별로 내가 보기에 큰 성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위가 떠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비대위원장을 가져도 국민의힘은 백약이 무효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기 이전의 상황을 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어?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절연을 해버리고서 지금 새로운 정치 상황에 맞게 당을 갖다 개편을 해야 돼요. 예. 그 작업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과거에 새누리당 때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탄핵을 받은 정당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와 같은 사태까지 이르게 됐느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님 만약에 비대위원장 가시면 뭐부터 하실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뭐 내가 무슨 그런 비대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 지금 가면은 하여튼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취하지 않으면은 나는 살아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국민의힘 내 기득권 세력들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다 당연한 거죠. 이번 지방선거는 키워드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위원장님? 지방선거는 결국도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 최근에 경제정책상으로 봤을 적에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와 같이 계속 이루어지고 할 것 같으면은 예. 국민들이 참 굉장히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실생활과 관련해서 특히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실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은 이재명 지금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내년 봄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장동욱 대표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 한동훈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좀 룸이 열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 장외에서 삥삥 돌아다니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예. 단도직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혹은 보궐선거에 출마하거나 그런 결심은 안 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왜죠? 아니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도 정치 일정을 잘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어디 마땅한 지금 선거구를 택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예. 지금 본인으로서는 외곽에서 사실은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예. 이 국민의힘의 사이드 지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 아무런 당직도 갖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난 보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 지금 이번 통일교 특검 가지고 특검 연대 얘기 나오는데 이게 발전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선거연대 아니면 합당 이런 것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서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과 이 개혁신당이 합당을 해서 공동전선을 이루기는 그래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는 이대로 가면 여당의 압승이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대로 가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TK 제외하고 서울, 부산도 넘어갈 수도 있다. 그거야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중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럴 예.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시고 여러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